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한랄 화장품 국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제 한랄 화장품 세미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2016년도부터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한랄 화장품 시장과 인증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슬람 권역인 중앙아시아의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한국 화장품 수입의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두 나라의 시장 동향과 인증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요,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하였지만은 여전히 러시아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고요. 특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동맹체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화장품 시장의 대표적인 전문가십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카즈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신 조영국 대표님을 모시고 중앙아시아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 대표님은 한국에서 목재회사를 운영하시다가 1991년도에 그 소련 해체와 함께 모스크바로 들어가셨고요. 1994년에 키르기스탄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이주하셨고요. 이때로부터 현지 법인 누르카즈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시고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관광미용 사업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1999년부터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중소벤처진흥공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지역 전문가 해외 민간 네트워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서는 조영국 대표께서 먼저 사전에 중앙아시아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시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영국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라마리쿰,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 누르카즈 인터내셔널 대표 조영국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이동해서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중에서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그 주요 위치를 차지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2개국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그 중앙아시아라는 명칭은 영어로 하면 센트럴 아시아입니다. 이런 명칭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구촌의 배꼽, 온파로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카자흐스탄에 대한 개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272만 제곱키로, 전 세계에서 9번째 넓은 국토의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남한에 비교하면 27배, 한반도의 12배가 조금 넘는 국토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석유를 비롯해서 온갖 자원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구소련의 유명한 화학자였던 멘델레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창시했는데 그게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내지 11가지 정도를 거꾸로 빼고 나서 나머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만큼 다 있다고 하는 자원두국입니다. 이렇게 국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반면에 인구는 1863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한반도의 좁은 그 환경이 싫으신 한국인들께서는 이주해 오셔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그 유목을 하는 그 우리와 얼굴이 똑같이 노란 이런 동양인 사는 곳이 아니고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전 대통령이었던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소수민족 회의를 개최했는데 공식적으로 110개 소수민족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0여 개의 민족이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민족의 그 구성 비율로서는 카자흐인, 그 중앙아시아 원주민이죠. 원주민이 약 65% 정도. 그리고 예전에 지배 계급이었던 러시아인이 한 21% 정도. 이런 민족 구성에는 1930년대에 저희 한반도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 후예들이 약 1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 비율로 봐서는 약 9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모두 중산층으로 매우 이쪽 다른 민족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이슬람, 원주민들이 이슬람을 신봉하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헌법으로 정하는 국교는 별도로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화폐는 탱게라고 부릅니다. 탱게. 약 10여 년 전부터 이 탱게는 급속히 달러와 연동해서 많이 절감이 되는 바람에 초창기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1불당 130탱게 정도를 유지하던 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현재는 1불당 428에서 429탱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카자흐스탄 바로 밑에 중국과의 사이에 저희 한반도보다 10% 정도 면적이 적은 키르기스탄이 존재합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동서로 2,500km를 뻗어 있는 천산산맥이 국토를 그냥 바로 관통하는 그런 그 지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산악국가이고요.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 산악국가이다 보니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관광자원이 매우 수려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650만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수도는 비슈케크라고 합니다. 이 비슈케크라는 지명은 예전 유목민들이 그 말젓을 발효시켜서 그 마유주를 만들 때, 크무즈라는 마유주를 만들 때 이렇게 나무로 된 긴 통 안에 마유를 넣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 마유주를 발효시키는 기구, 나무통을 비슈케크라고 합니다. 실은 현지인들도 자기네 그 수도의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되어 왔는지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민족 국가이고요. 키르기즈 원주민이 원래는 저희 시원설과 비슷한 알타이 지역에서부터 한 600년 전에 그 지금의 신장 지역에 있는 그 우이그르 민족을 치면서 우이그르 민족은 영토가 없어지고 지금의 키르기스탄에 와서 자리를 잡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교는 별도로 없고요. 화폐는 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옆에 저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화폐 단위는 쏨입니다. 쏨과 쏨의 차이고요. 비교적 그 화폐 가치는 그 구소련 해체 이후 매우 안정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1불당 80쏨, 81쏨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양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국가가 대표적으로 한국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키르기즈스탄은 일찍이 자기네 나라에 자원이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오픈,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일찍이 도입을 해서 수도인 비시케 인근에 자유무역 시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장 경제가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고 부패한 대통령들을 지금 독립해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 2명이나 그 부패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시민혁명으로. 그래서 많이 민주화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바로 10여일 전의 일입니다만 10월 5일 날 현 대통령인 그 지엔베코프를 지금 내쫓고 부정선거 혐의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90일 후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국 화장품을 기준으로 이 두 국가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먹고 살만해지면서요.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경제 근대화,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근대화를 빨리 이룬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원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저희들이 경제 근대화를 가장 빨리 이룬 국가였었는데 이게 3년 전에 그 기록이 카자흐스탄이 1년 정도 더 빨리 경제 근대화를 이룬 것으로 공식적으로 통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또 그 고려인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한류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약 6, 7년 전서부터 그 한류의 영향을 타고 화장품이 들어오고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을 하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홍보를 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급속하게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 화장품이 유행을 타는 이유는 한류의 지원을 등에 업은 효과도 있었지만 한국산 화장품이 기본적으로는 이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고급 유럽 화장품과 저가의 중국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가격은 그 중간 정도로 저렴하고 품질은 유럽산 화장품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그 팩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그게 어필을 했고요. 또 한국산 화장품의 그 원료는 대부분 천연물에서 그것을 기초해서 허브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이쪽 사람들의 컨셉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는 우리보다 많이 뒤처지지만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 자기들 몸에 닿거나 생활에 쓰는 것들은 내추럴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카자흐스탄 스킨케어 시장에 대해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 연간 판매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이 화장품 시장은
그 시장은 거의 90% 정도 이상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 자체 생산되는 천연원료 화장품들이 있는데 예, 이건 아직 그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라인업 중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의 라인업은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스킨, 로션, 크림, 그리고 토너, 혹은 세럼 이런 그 기초 화장품류가 대다수 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색조 화장품은 아직도 상당 부분 그 유럽의 영향을 받은 탓에 그 유럽산 화장품들이 아직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젊은이들한테는 한국 화장품이 거의 엑소를 알고 BTS를 알듯이 메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더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 없이 한국 화장품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카자흐스탄의 그 주요 화장품 수입국에 한국이 7위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저개발국의 공식 통계 자료들은 상당 부분 그 부정확한 경향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지 이제 30년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통관 시스템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그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 포션이 훨씬 더 컸었고요. 1990년대나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도 실은 상당히 비공식적인 경로로 화장품을 비롯한 생필품 등등이 중국으로부터 혹은 한국으로부터 굉장히 터키로부터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들어오는 화장품 같은 경우 아직도 그 몇 마디 한국말이 그 소통이 가능한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일명 보따리 수입상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직접 한국에 가서 혹은 한국의 연고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예를 들어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횡단해오는 화물과 섞여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로로 엄청난 양의 그 한국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 도표에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현 시점을 놓고 따지자면 실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유통하는 화장품의 수입량은 거의 한국이 1, 2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CIS 15개국 중에 5개가 현재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AC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푸틴 대통령이 EU와 상응하는 그 구소련 경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 그 주재하에 소위 이제 관세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이 3개국이 커스텀 유니온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키르기즈와 아르메니아가 더 가입을 했고요.
이 5개국의 그 경제 규모는 CIS 15개국의 전체 경제 규모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영내 국가들도 아마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이 경제연합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한국의 생필품, 한국의 화장품이 가장 많은 양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 이 두 국가가 미치는 CIS 시장에 대한 역할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이 CIS 전체 시장을 두고 볼 때 그 CIS 시장의 소위 말해서 어프로치,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한국 물건, 한국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친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시장인 러시아에 비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인증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풀어야 될 숙제들이죠. 인증이나 통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 혹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에 속해 있는 그쪽의 그 독립국가 연합으로도 대다수의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국가가 가장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도 러시아 시장을 두드릴 때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 물류창고를 두거나 현지 법인을 두고 여기에서부터 러시아의 물건들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EAC 유럽 경제연합에 들어와 있는 이 5국가의 그 화장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으로 들여와서 기본 인증을 받고 그것을 이 영내 관세 동맹에 들어와 있는 국가로 수출을 하게 될 때는 별도의 다시 통관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증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들어와서 필요한 인증을 받으면 별도로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다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지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 소위 이제 별도의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자유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절차를 굉장히 완화시키는 그런 그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 키르기스탄이 국가의 규모나 경제의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아까 잠깐 제가 해드린 대로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수도인 비슈케크 인근에 있는 도르도이라는 자유무역 시장을 통해서 CIS에 유통되는 생필품의 양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잠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쪽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합 제품 인증 EAC, 유라시안 컨포머티라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이 CIS 국가가 해체되고 나서 구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에 자기들이
제조업을 충분하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고스트, 이제 러시아 같으면 고스트 R이 되겠고 카자흐스탄 같으면 고스트 K가 되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Government Standard, 우리나라 KS와 비슷한 인증 제도를 소위 말해서 진입장벽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고스트, 각 국가에 별도로 다 이렇게 따로 갖고 있던 국가 인증 제도를 통합해가지고 EAC, 유라시안 컨포머티로 합쳐서 오른쪽에 보시는 EAC 인증을 통해서 공유가 되게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생필품은 이 인증을 사전에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한 이후에 통관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이 중앙아시아,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 물류 허브로서 또는 그 어떤 그 현관 아프로치의 역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에서 통용이 되고 인증이 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전 지구촌에서 가장 육지 깊은 곳 내륙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없고 또 항구가 있는 다른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선박을 통해서 그리고 대단히 긴 장거리를 철도를 통해서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물품의 수입 물품의 수입 원가의 그 운송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 대표적으로는 TSR,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이나 속초에서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이나 하바르스크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베리아를 통해서 4,000km 넘게 기차를 타고 들여오는 루트가 첫 번째.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에서 화물을 선적해서 중국의 동부지역 칭다오나 연운이나 다롄을 통해서 다시 기차에 태워져서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TCR,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철도 운송을 통해서만이 이쪽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는 가장 그 어떤 물류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뭐 통관, 인증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물류비 또한 중앙아시아보다 별로 싸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그런 세종 분야를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생필품들이 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이 두 나라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내륙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운송망, 또 이 경제공동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이점을 등에 업은 그런 운송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재통관이 면제되고 하면서 사실상 이 전체 CIS 지역에 대한민국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역할을 이 두 국가가
상당 부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나라는 적지만 이 키르기스탄 수도인 비슈케크 주변에 도르도이라는 자유무역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 그러니까 처음 개방이 되고 나서부터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부터 수많은 중고차나 생필품들이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들을 거꾸로 그 아웃바운드, 소위 말해서 재수출할 재화가 별로 없다 보니 그 컨테이너들을 그 열을 맞춰 세워서 블럭을 형성하고 그 안에 상점을 만들고 닫으면 창고, 열면 상점이 되게끔 하는 아래 그 사진에서 잠깐 보시자면 지붕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지붕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컨테이너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놓고 아래는 매장, 위에는 창고로 쓴 형태의 이런 그 섹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인근의 도르도이 시장은 실은 공식 통계로는 이런 통계들을 외부에 내놓지 않습니다만 비공식 통계로는 이 도르도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생필품의 그 금전 밸류가 키르기스탄의 1년 GDP와 거의 비슷할 때도 있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약 40억 불에서 60억 불 정도의 물건이 이 시장을 통해서 전 CIS로 유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그 소비재를 만드시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그 유념해서 볼 만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뭐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두 국가가 그 소위 말해서 어프로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증과 통관과 물류라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오픈시켜 놓은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 도르도이라는 그 자유무역 시장은 제가 이쪽 지역으로 모스크바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실제 저도 거기에 업장을 놓고 운영을 했을 정도로 전 CIS의 생필품 보급로라고 판단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중앙아시아에서 이렇듯 그 한국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을 받는 데는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민족 분포도의 그 고려인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1988년 한국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국가 인지도도 매우 상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절됐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 고려인들에 대한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부추겨지면서 고려인들이 대거 이 CIS가 깨지자마자 바로 한국의 그 고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나들고 그러면서 한국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 현지에 많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한류가 막 유행하면서 여과 없이 이쪽에 다른 민족들까지 그 한류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유행을 지금 한류가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이쪽 그 현지 사업가 중에 하나가 현지 그 TV 방송국에서 번역해서 틀어주는 그 대장금이라는 그 한류 드라마를 9번을 완시청을 하고 나서
결국 대장금이라는 큰 레스토랑을 차려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여기가 한국인 양 착각이 들 정도로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로드마켓에서 봤던 유명 브랜드의 로드마켓들이 수없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자그마한 안테나숍 같은 데 들어가도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이 한국산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중소기업분들은 실은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고 열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화장품은 인지도를 앞세운 대형 업체들, 그 대형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중앙아시아 두 개 국가를 현관으로 해서 CIS에 퍼져나가는 한국 화장품들은 중소기업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통칭하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못해도 우선 한국산이라는 그 네임 밸류로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인들은 실질 굉장히 그 소비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추럴을 좋아하고 또 값비싼 제품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고 디자인이 이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선별해서 쓰는 그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제가 여기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올려놨습니다만 자, 무슬림의 땅이면서 실은 성향이 강하지 않아서 무슬림의 땅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제약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의 삶을 그 멘탈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몹시 친화적이고 그리고 저희 한민족과 비교를 해봐도 관원상제가 별로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와 아주 비슷한 그런 그 기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민족 대표자회를 했던 오른쪽 상단에 누르술탄 그 나자르바예프라는 대통령이 지금은 하야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다양한 인종분들의 그 얼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지역이 이렇게 다양한 민족 이 섞여 살고는 있지만 뭐 전 세계 최고의 인종 전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많은 민족이 섞여 살면서도 서로 간의 어떤 디시즌이나 그러니까 편견이나 갈등이 없이 그 유목민의 기질처럼 그야말로 열려있는 자유의 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 2000년 초에 어떤 그 스웨덴 쪽에서 온 인류학자하고 한번 이렇게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기 와서 한 달 정도를 머물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미스터 조,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만든 하느님, 소위 말해서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인간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서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유목민이 노마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람들하고 진정으로 어울려서 잘 지내려고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기가 대부분의 그 원주민들이 무슬림을 신봉하고 있으므로 그 색채가 짙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소위 말해서 할랄 그리고 그 할랄 인증은 상당히 그 존중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상당히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상징처럼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슬림 성향이 적고 생활 전반에서 그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 행태가 가볍기는 하지만 이 할랄이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앞세워서 갈 수 있다면 그 어드밴티지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카자흐스탄에서 방영하는 하바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그 TV 홈쇼핑을 통해서 파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화장품 이 그 홈쇼핑 판매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향이 갖고 있는 이슬람 방송국에서 이것을 홈쇼핑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믿고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한국의 화장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생필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 할랄 인증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이 제품 이미지와 하고 함께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뭐 천하무적이고요. 그리고 이 무늬만 이슬람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랄 인증은 향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맞는 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는 상당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쪽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쪽 아시아 시장이 왜 저희 나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좀 약속된 땅일 수 있느냐 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중앙아시아는 운송, 물류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선진 국가들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트레이드를 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은 다른 국가, 선진화되어 있는 다른 국가도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찌 보면 배가 부른 대기업들이 그런 고통이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중소기업과 경쟁해가지고 뛰어들어오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뛰어든다고 해도 상당 기간 동안 여기는 소위 말해서 지구촌의 가장 온파로스 같은 그런 지역으로 불편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먼저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고 먼저 들어와서 깃발을 꽂은 그런 중소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한 번 와서 깃발을 꼽으면 오랫동안 점유하고 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저는 여기서 오래 살면서 봐왔고요.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저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설명드리면서 인구 설명을 드렸지만 땅덩이는 넓은데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중소기업으로 조그만 물건을 만들어도 큰 시장을 원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는 별반 매력이 없는 시장일지 몰라도 이것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이 중앙아시아가 참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원치 않게 구러시아로부터 약 3세기, 그러니까 200년에 걸쳐서 복속을 당해왔고 공식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소циalizm이라는 이즘에 복속돼서도 한 2세기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몸체가 되다시피 거기를 통해서 유럽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자기네 동양 문화를 그냥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화되다 보니까 받아들인 러시아어로 모든 지금도 중앙아시아어와 러시아어가 똑같이 공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15개국을 포함한 그 동유럽까지를 포함해서 약 4억에 달하는 러시아어권 인구와 한 가지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친연성이죠. 반면 이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아는 다른 스탄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그 똑같이 이슬람을 공유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 터키를 비롯해서 이쪽하고의 그 종교적인 친연성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그 친연성으로 묶인 그 지역의 인구가 또 4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친연성과 종교적인 친연성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인데 이곳을 통해서 시장을 크게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인구 8, 9억이 되는 중심 위치에 내 테리토리, 내 영역을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중앙아시아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여기서 이제 제가 내년 9월이 되면 이쪽 지역에 진출한 지 이제 만 30년이 됩니다. 내년 9월이 되면 여기 와서 제 식소를 먹여 살리는 일도 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을 한국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수출기를 여는 그런 일들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세월을 이쪽에서 자본주의화되고 이쪽이 그 자본시장이 이렇게 열려가는 과정을 이 사람들과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살면서 느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한랄 산업협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저나 저희 회사에 요청을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이 중앙아시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원부원 제가 너무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기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제가 잠깐 거기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유를 좀 꺼주시고. 예.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작년뿐만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이쪽 그 중앙아시아,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간 규모를 보면은 어쨌든 이 지역이 상당히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는 굉장히 큰 기회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입증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어떤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인증, EAC 인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수출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받는 인증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나요? 다른 인증은 없습니까? 다른 인증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요. 네네. 이 EAC 인증에는 여러 가지 기간적인 그런 샘플을 들여와서 사전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인 인증 제도까지 유지가 돼 있고요. 이런 인증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통관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통관 인증, 일회성 인증이죠. 이것을 일회성 인증을 받아도 상품을 남에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인증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고 예를 들어 HS 코드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능성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또 혹은 또 기초 화장품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가 일부 있긴 하지만 크게 전체적인 화장품 산업의 맥락으로 봐서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절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인증의 어떤 소위 말해서 효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 국가 안에서 인증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거기에 대한 좀 오래 이렇게 유지시켜 갈 인증 제도를 지금 보완하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CIS 전체가 다 한국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쯤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변경돼서 나왔을 때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도록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인증 제도 자체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장기적으로 소요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쉽게는 지금 사전 인증을 미리 와서 획득하는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드문 편이고요. 통관 인증을 진행할 경우 저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참 저개발 국가에서 참 드리기 참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 공식적으로는 품목당 한 50불에서 80불 정도의 비용이 들고 또 기간은 뭐 예를 들어 50일에서 6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 부분 이쪽에서 이렇게 믿고 맡길 그런 채널마다 다 틀립니다. 찾을 경우 비용도 그거보다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또 기간도 좀 급할 경우 예를 들어 통관은 했는데 세금이나 관세나 이런 거 다 내놨는데 이걸 인증 때문에 유통을 못 시킨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진행할 경우 노멀하게 한 10일 정도면 그런 일회성 인증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성 인증을 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나라까지 같이 진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여기서 일회성 인증이라도 인증을 받았으면 다른 국가로 이것이 물건이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유효기간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일회성 인증인데 그것도 유효기간은 그 제품에 갖고 있는 유효기간이 준용이 되죠.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아무튼 뭐 이제 어떻든 제도가 지금 바뀐다고 하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뭐 한국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현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또 페이스샵이라든지 또 뭐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데는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현지의 유통 채널을 현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아주 효과적인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실은 지금 중앙아시아의 분위기는요. 제가 이 설명에서도 누차 설명드렸듯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문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류를 비롯해서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나 긍정적인 그런 성향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으므로 어, 어, 오셔서 어떤 시도든 하시면 우호적으로 이쪽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걱정하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땅덩이가 넓은데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류가 복잡할 것이고 내수 시장이 작을 것이고 하는 우려는 여기에 와서 잘 자리를 잡으시면 아까 설명드린 언어적인 친연성으로 연결이 된 그 러시아라는 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지금은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많이 닫혀 있긴 하지만 이 종교적으로 친연성으로 엮인 그 스탄이나 그 서남아 국가들하고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여길 통해서 진입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중앙아시아 시장은 한 번쯤 그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랄 화장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할랄 인증이 의무화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가보면 아직 할랄 인증 받은 화장품을 많이 찾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도 이제 그 카자흐스탄 할랄 산업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할랄 인증 기관 역할을 하면서 할랄 인증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식품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할랄에 대한 관심은 많고 또 당연히 또 대부분의 그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할랄 화장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그 구매 동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쪽에 그 현지에서 그 어떤 유통 채널 쪽에서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현대화 유통 채널 쪽에서도 할랄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또는 어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인식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무는 아닌데 갖고 있으면 훈장 같은 겁니다. 네, 예,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엠블럼이 될 수가 네, 있고요. 네, 향후로는 이 시장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신뢰와 존중의 의미로서 여기 대부분의 원주민들, 네, 카자흐 원주민들,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인접한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또 이 두 나라보다는 상당 부분 이슬람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쪽에 가면
장벽을 상당 부분 이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 역할도 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예. 향후 여기에서도 상당히 한랄은 중요한 가치로 이쪽 유통 시장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대우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오늘 뭐 장시간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또 저희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조영국 대표님을 모시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화장품 시장과 또 인증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영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할랄 화장품 시장 및 인증 동향에 대한 국제 웨비나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웨비나 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오늘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주요 이슬람권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 큰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